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 불안감에 휩싸여 길을 잃곤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다짐해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나눈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함이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꿋꿋이 두 발로 서 있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제 그만하라고 속삭일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회복의 의지,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당신의 안에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드러움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상냥하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물론 이것들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단단히 맞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강인함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아무리 벅찬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당신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결단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모든 작은 결정들이 모여 당신을 만듭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종종 불편함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나서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때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전에도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시험과 견뎌냈던 모든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힘겨웠던 날들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그 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대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힘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강인함은 또한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선택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서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들이는 모습에는 연약함이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 있는 깊은 힘의 원천을 신뢰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강인함을 끌어안을 때 장애물은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높이 솟아오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기사랑의 행위 중 하나는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혹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무척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을 텅 비게 만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평화를 잃게 되죠. 경계선은 차가운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울타리와 같습니다. 무엇이 수용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하는 선입니다. 나의 책임이 어디까지이며 다른 사람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하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진실 안에 굳건히 서는 능력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소홀히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자신의 것을 돌보는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 설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필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첫 단계는 당신이 어디에서 무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추가 업무를 계속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려면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당신의 관계와 삶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당신의 안녕에 필수적인,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일단 경계가 명확해졌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합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나서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경계선은 무례하거나 거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단호한 것입니다.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누구에게나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나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존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또한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특정 상황이나 관계에서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이나 프로젝트일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일시적인 불편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한다면 당신은 결국 고갈될 것입니다. 그때 원망, 소진, 씁쓸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꾸고자 하는 관계를 위한 자기 돌봄의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키우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설정은 계속되는 연습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강화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안해지고 자신을 위해 나서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계선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과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삶이 당신을 쓰러뜨렸을 때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단호하며 더 집중된 모습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길에 도전을 던질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예상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당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몇 번 넘어졌는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몇 번이나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했는지로 정의됩니다. 매번 더 깊은 힘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본질은 단순히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는 능력입니다. 역경에 의해 정의되는 대신 적응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장애물로 보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역경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님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버전의 자신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마음가짐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좌절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더대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도전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또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당신이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길이 갑자기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여 부러지기보다는 구부러질 줄 아는 의지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실패는 모든 비용을 들여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실패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회로, 교훈, 혹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라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길에 도전을 던질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배우고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성장과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결정, 그리고 심지어 실수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의 단점이나 실패에 대해 상황, 다른 사람들, 혹은 심지어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기 비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과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외부 세력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춥니다. 변명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을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며 결국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조차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수를 했거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또한 과거에 머무르거나 수치심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경계를 설정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단순히 더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신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목표와 가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또한 비난의 순환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성공 또는 성취가 우리 자신 외부의 무언가에 달려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책임감을 가질 때 당신은 그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당신 자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책임이 당신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합니다. 편안함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장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장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익숙하고 쉽고 안전한 것을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편안함을 넘어서는 것은 당신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불편함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컴포트 존, 즉 안전지대는 기만적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의 한계 안에 머물 때 당신은 당신의 편안함의 가장자리 바로 너머에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편안함을 넘어서는 것은 평화나 안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탐구하며 두려움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넘어서는 것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도하고 실패하면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모든 실패는 당신의 한계, 과정,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귀중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자기 존중과 자기 인식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경험, 선택, 가치,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비전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타협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기 쉽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기대하든 상관없이 그 진실을 자신 있게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당신의 과거 실수, 실패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오늘날의 당신을 형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때 가졌던 자신의 모습이나 과거에 했던 일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굳건히 선다는 것은 수치심, 후회, 그리고 과거 실수의 무게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편안함을 넘어서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굳건히 서는 것은 모두 진정성과 성장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용기,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개인적 발전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고 경계를 설정하고 회복 탄력성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잠금 해제하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삶을 창조합니다. 기억하세요. 성장은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편함을 뚫고 나아가고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의 뿌리를 내릴 때 번성하며 당신이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빛과